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현직 포항시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해 있던 차량 2대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어젯밤 포항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청렴도 꼴찌의 포항시 의회 위상이 더 추락할 수밖에 없어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시 흥해읍의 한 교차로입니다. 크고 작은 유리 조각들이 도로 위에 흩어져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로 부서진 이런 자동차 파편들도 여기저기에 떨어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9시 30분쯤 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1톤 트럭을 뒤에서 달려온 승용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이어 사고 충격으로 이 트럭이 앞에 서 있던 또 다른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차량 석 대가 잇따라 파손됐습니다. 이에 승용차가 앞 탑차 밑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차가 완전히 바닥에 붙었더라고요. 그리고 본네트도 많이 찌그러졌고. 사고를 낸 승용차의 운전자는 국민의힘 소속 김상백 포항시 의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를 넘긴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던 인근 주민은 음주 측정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승용차분이 제대로 측정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빨리 안 하시니까 경찰분이 몇 번 요구를 하고.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에게 사과와 함께 포항 시민과 당원분들께 사죄드리며 탈당과 함께 자숙하며 반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고 조만간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포항시의회는 최근 의원들의 잇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뇌물 파문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에선 포항시의회는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가 오늘 포항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상병 특검법에 반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허은하 대표는 대구 경북에서도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며 경북대를 졸업한 포항의 아들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조속하게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 지도부는 앞서 대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해병대에 자원 입대한 병사의 죽음 앞에 특검법 재표결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경주시가 국가유산청과 함께 신라왕릉에 대해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복원이 끝났거나 진행 중인 왕릉 2곳의 일부 갑석이 당초 설계와 다른 형태의 석재로 복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주시는 갑석의 석재 사용에는 문제가 없으며 갑석의 석재 형태에 대해선 문화재 자문회의를 거쳐 복원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남산동에 있는 신라 50대 정강왕의 왕릉입니다. 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54년여 만에 복원 정비가 끝났습니다. 정강왕릉과 헌강왕릉에 관련된 논문을 작성한 이질락 경주시 의원은 갑석의 석재가 원형과는 다르게 복원됐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신라 왕릉의 갑석은 원래 둥근 모양인데 당초 설계와 달리 평평하게 제작된 석재가 복원 과정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신라왕릉의 갑석은 지붕돌 모양으로 안쪽이 배가 볼록해서 빗물이 밖으로 잘 나게 하고 만약에 팽팽하게 되면은 안쪽으로 빗물이 들어서 호석이 무너질 염려가 있습니다. 이질락 의원은 또 인근 헌강왕릉의 갑석 복원에도 이 같은 평면 석재가 사용됐다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경주시는 문화재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갑석의 석재를 적용해 문제가 없으며 당시 복원에 사용한 석재 관련 자료도 제시했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은 국가유산청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재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형태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데 한편 경주시는 헌강왕릉 갑석의 석재 형태에 대해선 문화재위원들의 자문회의를 열어 복원 방향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경상북도가 올여름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강제 이동 조치를 포함한 주민 대피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이에 따라 각 마을마다 이통장과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이 참여하는 마을 순찬대를 꾸려 위험징후 감시와 재난 상황에 따른 주민 대피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피 명령을 거부하는 주민은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주민대피협의체를 통해 강제로 대피시키기로 했습니다. 의대 정원과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이 크게 늘면서 올해 대학 입학시험에서 의대 지원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다 무전공 선발도 확대되면서 예년보다 입시의 변수가 많은데요. 그런데 모집 정원 변화폭이 너무 커서 기존 입시 결과 자료는 있으나 마나해 수험생들의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시 수성구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은 6월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공부에 여념이 없습니다. 올해는 의대 정원이 지난해 3,018명보다 1,469명이 더 늘어 4,487명으로 증가하면서 의대 입학문이 확 넓어졌습니다. 더욱이 해당 지역에서 졸업한 학생만 뽑는 지역 인재 전형 규모도 대구 경북 의대 정원 575명 중 61.7%인 35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의대 합격선이 예년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로 더욱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친구들도 원래 그냥 작년까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학교를 지원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 증가는 다른 학과의 도미노식으로 큰 영향을 줍니다. 치대와 약대, 한의대에 지원하려던 수험생들이 의대로 상향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 학과에는 다른 이공계 학과를 지원하려는 학생들로 채워질 전망입니다. 현재 의대와 치대, 약대, 한의대는 물론 이공계 대학생도 의대 진학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대 정원 발표 이후 재수 관련 문의가 하루에 서너 건 있고 특히 경북대와 지역의 약대, 한의대, 수도권 상위권 이공계 학생들의 반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입생 4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전공 없이 입학하는 무전공 선발도 올해 입시의 큰 변수입니다. 무전공 선발은 1학년 때 자유롭게 진로를 탐색한 뒤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인데 4년제 대학 대다수가 참여합니다. 다른 전공 정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만큼 수험생에게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정원이 이처럼 큰 규모로 증가한 경우가 없는 데다 무전공 선발로 모집 단위가 크게 변해 기존 입시 결과 자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모집 단위의 인원이 완전히 바뀌게 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사용되는 입시 결과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대 정원 증가와 무전공 선발 전형의 확대 등으로 올해 대학 입시는 역대 가장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험생들은 큰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포항시에 이어 울진군도 이달부터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원들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울진군은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공개된 공직자의 개인 신상 정보가 악용돼 악성 댓글 작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직원의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 실명은 비공개했지만 부서별 해당 업무와 관련된 담당자의 전화번호는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카카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모바일을 통해 시내버스 위치를 초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초정밀 버스 정보 시스템은 위성을 활용해 지도상의 실시간 버스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경주시는 하반기부터 카카오맵 모바일 앱에서 시내버스의 위치 정보와 도착 예정 시간, 노선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포항 죽도 어시장 공영주차장 보수공사로 오는 6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주차장 운영이 중단됩니다. 포항시는 6월 초부터 3주간 추락방지 안전시설 보강 등 공영주차장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6월 10일부터는 작업구간 이외의 주차 공간을 개방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안내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해 시장 이용객들이 대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